네, 국감이 이제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오늘 국회는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정치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청문회가 어제 열렸어요. 그러니까 국감 중에 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김성환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처음에는 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좀 의혹이 불거졌었죠. 예. 사실 우리 지금 당장 외교통상부에는 단순히 그냥 그 장관 한 사람의 어떤 도덕성 검증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점 또 G20을 둘러싼 환율 전쟁 그리고 목전에는 외교부 장관 딸 특채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여러 가지 채용 관련 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사실 외교부 전체가 큰 문제의 어떤 중심에 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고 또 새로운 어떤 외교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기 위한 그런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는데 사실은 또 개인적인 어떤 비리 의혹만 계속 제기하면서 좀 국민들로서는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거 우리 장관 후보자 또는 고위직과 관련해서는 자꾸 좀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병역과 관련된 얘기. 이번에도 좀 피해가지는 못했어요. 예.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당초에는 옛날에 갑종이라 그러죠. 1급 그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년 후에는 이 습관성 하악 탈구, 이 아래턱이 습관적으로 빠진다 이러는 증상에 의한 습관성 하악 탈구로 방위병 보충력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런 증상으로 보충력 판정을 받는 확률이 0.001%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또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또 논란이 됐던 사안이죠. 사실 이런 문제를 늘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고위직 그 담당자들은 군대 정상적으로 갔다 온 사람은 사람이 없느냐. 굳이 이렇게 병역에 자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군대에 갔다 오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참혹한 심정에 들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인정을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보면서 김성환 장관 후보자가 분명히 병역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을 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좀 깔끔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가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고위직 임명을 할 때마다 병역 문제가 나오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또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예. 국무회의를 하면은 예전에 아팠다가 회복되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 좀 국무회의가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돼요. 김성환 외교부 장관, 이제는 장관인데, 재산을 둘러싼 의혹도 있어요. 그 주식에 좀 관심이 많으셨었나 봐요. 작전주에 몰빵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코스닥 상장 업체였죠. 코세스라는 그 코스닥 상장 업체에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해서 그 코세스라는 주식 종목의 주식만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처음 그 매집할 때보다 13.7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문제는 그 코세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주식 매입 행위가 결국은 작전주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김성환 장관 내정자는 그 문제를 두고 자신이 그 주식을 매입한 건 사실이지만 작전주 내지는 주가 조작에 관련되거나 그 정보를 알고 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보유를 했었는데 만약에 주식을 그 어떤 이른바 작전주를 샀다면 과연 4년 동안
보유를 했겠느냐. 그리고 당초 주식을 샀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조금 이익을 거둔 것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도 조금 그 증권 전문가들이 지켜본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는 있을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그 김성환 장관 내정자가 이 주식을 매입할 때가 우즈베키스탄 대사 시절이거든요. 아하. 조금 그 외국에서 이렇게 또 국내에 있는 예.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주식을 살 정도로 또 상당히 주식에 관심이 있었나 이런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주식 공부를 좀 하셨나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학력 허위 기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시간에서 국감 얘기부터 좀 한번 더 해볼까요? 국감 이번 국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민 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감의 화제 이슈로 됐는데. 배추 국감이죠. 역시 배추 국감. 그 과천에 가보니까 갑자기 국감 전날부터 배추김치가 안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배추가 아무래도 큰 이슈가 됐겠죠. 그랬었죠.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낙마하는 이런 사태, 또 유명환 장관이 자신의 딸을 외교부 고위 공무원에 특채한 사건, 이러한 것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어떤 국정기조 채택과 관련해서 상당히 야당에게는 호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사회 논란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국정감사 시작 무렵에 터져나온 이 배추값 파동, 이 배추 파동은 결국 서민 경제를 크게 주름지은다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이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이런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 배추 논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제외하고라도 기획재정부라든가 지식경제부를 네. 통할해서 모든 부처에서 이 배추값 문제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예. 좀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복합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윤호 경찰청장인데요. 좀 그전에 막말 발언으로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본인 자체도 좀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떻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양대포가 이게 국민하고 소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이 항상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할 때 네. 좀 이렇게 그 국민들로부터 초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요. 말이 다른 건데요. 이게 음향대포라는 것이 이른바 지향성 음향 장비라고 해서요. 예. 시위를 하는 군중을 향해서 음향을 발사를 해서 고막에 상당한 그 고통을 줌으로써 예를 들어 집안에 숨었다든가 이런 네. 사람들도 결국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오게 해서 체포를 하는 그런 장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소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스피커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또는 예. 스피커로 국민들에게 어떤 오도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이 지향성 음향 장비를 이용한 시위대 해산 문제는 사실 단순히 그 음향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어떤 체포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상인이라든가 행인 또는 노약자 또는 그렇죠. 부근에 있는 무고한 시민까지도 예. 그 이야기 그 어떤 네. 그 잡음 소음을 들어야 하고 네. 이 소음이 통상적으로 160dB까지 올라간다면 고막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큰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사용을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어떤 음향을 유지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예. 국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용했을 때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성 네. 검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검증이 전혀 없었고 예. 또 외국에서도 이러한 안전성 검증이 거의 없었다고 그러게요.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조금 더 논란을 거치고 또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청장님, 저 스피커하고 음향 대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스피커는 그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이고요. 음향 대포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위 진압용입니다. 분명히 소통수단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거 말을 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들한테 전달할 때도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감 소식 그리고 김성환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